우촌TV 1225회 6.25와 이승만 대통령 69회 제4부 1사 후퇴와 대통령의 고군분투 가운데 한국은 아시아의 열세달을 만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국은 아시아의 열세다. 1월 12일 대통령은 오전 7시 15분에 부산의 지사관제를 떠나 수영 비행장으로 향했다. 어제 저녁 미 대사관의 워더비 씨가 와서 리즈웨이 장군이 내무부 장관과 국방장관도 대구로 동행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다. 우리는 조병옥 내무장관을 찾아내느라 무척 애를 썼는데 저녁 늦게야 찾게 되었다. 손은일 제독도 대통령과 함께 갔다. 일행은 오전 8시 15분에 이륙하였다. 대통령은 먼저 한국군 사령부에 들른 다음 리즈웨이 장군의 사령부로 갔다. 미국 대사 파렐 장군, 앨런 장군, 리즈웨이 장군의 부사령관, 그리고 리즈웨이 장군이 기다리고 있었다. 의식 절차가 끝난 다음 리즈웨이 장군은 그가 받고 있는 한국 정부의 협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이제는 적이 어떻다는 것을 알았으며 우리가 전선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고 했다. 그리고 아군이 준비를 갖추는 대로 곧 밀고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리즈웨이 장군이 철수하지 않으려는 노력과 후퇴 대신 진격하려는 방침을 취하는 데 대해 치하한 뒤 이렇게 말했다. 리즈웨이 장군, 왜 기아는 싸울 태세를 갖추고 훈련된 한국 청년들을 무장시키지 않습니까? 왜 50만 한국 청년들을 공산당과 싸울 수 있도록 무장시키지 않습니까? 미국은 우리가 언제든가는 뒤에서 당신들을 칼로 찌를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사 원조도 받은 것 없이 스스로 생명을 바쳐 공산군과 성공적으로 싸워온 나라는 오직 한국뿐입니다. 왜 기하는 청년들을 밀어제쳐놓고 대신 일본을 무장시켜 또다시 일본을 열강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한국은 말할 나위도 없고 필리핀이나 태국 그리고 다른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은 일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당장 쓰라린 경험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러시아와 싸울 수 있게 이 땅을 통과시켜 주었더니 그들은 결코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머무르면서 40년 동안 한반도를 점령했었습니다. 바로 당신네들 미국이 1905년 러시아와 싸울 수 있게 일본의 군비를 증강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당신네들은 바로 그 러시아가 일본과 싸우도록 러시아의 군비를 증강시켜 준 것입니다. 이제 또다시 일본의 군비를 증강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일본이나 그들이 야망대로 남은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다같이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얼어붙지 않은 한국, 그리고 쌀과 광물 등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당신들은 언제나 한국이 아시아의 관건이라는 사실을 똑바로 보지 않으며 또 이 두 열강이 그로 인해 정쟁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국은 극동에서 한국을 강력한 보루로 만들어 이 두 세력을 견제하려 들지 않고 우리의 적들만 부수고 있습니다. 일본 군대는 이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침투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한국 전쟁에서 패하거나 철수한다면 당신들은 일본 공산당을 저지할 수 없습니다. 내 말을 명심하여 들으시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우리의 청년들을 훈련하고 무장을 시킨다면 결코 후회를 하지 않으리다. 이야기가 끝나자 대통령은 일어나 신국방장관 정일건 장군과 함께 파트리지 장군의 사령부를 향해 떠났다. 파트리지 장군의 사령부에 이르니 장군은 전방에 나가 없었다. 대통령은 전방을 돌아본 후 우리 군인들의 소총쏘는 훈련장을 시찰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유재영 장군의 아버지 유석열 장군이 그곳의 책임자로 있었다. 대통령은 우리 군인들을 격려하는 이런 요지의 연설을 했다. 즉 미국인들이 일본 군인을 한국으로 보내 싸우도록 하겠다는 소문은
한국인들을 격분시킬 것이다. 우리는 공산당과 싸우기에 앞서 먼저 일본 군대와 싸울 결심을 할 것이다. 과거 일본과의 썰어진 경험으로 인해 우리는 일본 군대가 또다시 이 땅을 밟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주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오후 4시께 돌아왔다. 어제 올리브 박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대통령은 미국에서의 대한민국 홍보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늘도 대통령은 올리브 박사에게 편지를 보냈다. 일본인들은 자기네의 약사빠른 외교와 선전을 통하여 항상 원하는 것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선전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일의 중요성을 알고 도와주어야 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해치고자 하는 사람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형태 박사를 도와 여러모로 애써주시는 귀한 대부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조국 코리아를 쓴 변형태 박사와 몇 사람이 미국에 특파되어 한국을 소개하며 실정을 소개함으로써 다소나마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일본이 조직적으로 벌이는 홍보활동에 대비해서는 세 발의 필요로 여겨져 대통령은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 소개와 홍보를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 부심한다. 1월 13일 영국에 의해 제출된 새로운 휴전 결의안에 관한 뉴스가 전해졌다. 대통령 특히 사망과 사항에 대해 즉시 성명서를 작성하려 했는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무초 대사가 오후 4시께 찾아왔으나 대통령은 이미 몇 사람의 국회의원들과 회담 중이었고 무초 대사로서도 중요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날 다시 오겠다고 하고 돌아갔다. 오후 5시께 국방장관이 왔다. 그는 몇몇 국회의원들의 행동 때문에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 그들은 대부분 지난번 서울에서 잔류했던 좌익 인사로 지목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들은 온갖 해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돌아다닌다는 것이다. 부산은 가장 어려운 곳으로 변했다. 부유한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재산에 관한 걱정이나 하면서 오직 나라 밖으로 떠날 마음뿐이다. 그들은 조국을 구하겠다는 생각은커녕 패배주의적 분위기만 조성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반 국민들은 희망적으로 사태를 훨씬 좋게 보고 정부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 이처럼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있지만 대부분 부유층 사람들은 이기적이어서 가족들 염려만 한다. 그들은 지난 여름 우리가 여기에 있을 때와 똑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신문은 전쟁을 망각한 부산이란 제목하에 이들을 향해 보이소 피난을 왔습니까? 유랑을 왔습니까? 하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들은 일선에서 혹한과 싸우며 목숨을 희생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고통이나 부상병들의 참상, 전쟁과들의 초론은 아랑곳 없이 유흥과 호의호식을 일삼고 있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